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8강 치과 환경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환경관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치과를 딱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어떤 시설물, 그리고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 보이는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서 나타나는 직원들의 어떤 태도, 어떤 복장,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 뭐 예를 들면 대기실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느껴지는가, 혹은 보여지는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모두 환경관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면 화장실이 병원 내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는 선택을 어느 치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저는 치과를 선택합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이런 어떤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우리 병원의 시설을 한번 나눠볼 텐데, 병원을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의료적 서비스와 의료 외적 서비스를 나눠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의료적 서비스는 진찰, 어떤 처치, 수술, 이런 어떤 의료 행위로서 전문성을 지녀서 이 의료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고 수요가 주로 공급자인 의사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인지 과잉 진료인지에 대한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할 수 있죠. 그에 반면에 의료 외적 서비스는 진료의 절차, 의료진이나 어떤 직원의 친절도, 병실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이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개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적 서비스와 의료 외적 서비스를 구분을 했을 때, 뭐 기본 시설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는 의료적인 어떤 전문적인 진료 시설이 있느냐, 장비가 구축되어 있느냐, 약품, 뭐 수술 기구는 어떠한가, 뭐 앰뷸런스 어떤 그 차량이 지원이 되느냐, 이런적인 부분이라면 의료 외적 서비스는 기본 시설에 있어서 안내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주차 시설이 있느냐, 실내 구조가 어떠하냐, 뭐 대기 장소는 어떠한가, 뭐 책자가 구비되어 있느냐, 비치되어 있느냐, 그리고 편의 시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접근성, 편의의 어떤 접근성의 서비스를 따지면 의료적인 서비스는 진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응급수술이 가능한가, 응급진료가 가능한가, 검사가 가능한가, 뭐 후송 경로는 어떠한가,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의료 외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는 접수 대기, 진료 대기, 수납 대기, 조제 대기, 뭐 검사 대기, 촬영 대기, 이런 어떤 시간의 단축과 그 교통의 편리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의료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갖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 그리고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의료 외적 서비스는 인적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떠한 응대의 어떤 기준, 응대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용모, 복장, 그리고 전반적인 CS적인 고객 만족에 해당되는 인적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의료적 서비스와 의료 외적 서비스를 나누어서 우리가 병원 시설을 크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병원 편의 시설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병원 편의 시설의 어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외관이라던가, 뭐 주차장, 로비 인테리어, 뭐 창구, 대기실, 뭐 베드, 침대, 그다음에 뭐 병실, 의료 장비, 뭐 어떠한 배치, 그리고 공간의 크기, 이런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품질이다라고 보면서 고객이 이용하는 전반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보면 뭐 ATM기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무인 접수가 가능하냐, 뭐 인터넷에 어떤 예약이 가능하냐, 이런 어떤 셀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인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료나 검사나 촬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인적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어떤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아직 법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이런 원격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시설에는 병동 편의시설과 외래 편의시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병동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병실에 어떤 병동 화장실이 각각 되어 있느냐,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뭐 보호자 대기실이 있느냐, 뭐 휴게실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대기 공간이 있느냐, 좀 휴게 공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병원을 이용하는 어떤 편의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화장실이라던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던가 뭐 화재에 관련된 관리라던가 뭐 주차 관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편의시설에 있어서 이런 종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병원의 환경 요인의 종류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환경적인 부분으로 보면 디자인적인 요인, 뭐 주변 요인, 사회적 요인, 공간적 요인, 이렇게 우리가 요인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디자인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상징성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테리어 굉장히 중요하죠. 구식의 어떤 구 건축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디자인의 요인을 좀 더 추가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특히 고객들이 요즘은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어떤 디자인 요인들을 좀 더 부각시키거나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로서 뭐 온도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음악, 뭐 향기, 냄새,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비시각적인 요인들이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예를 들면 TV를 많이 틀어놨어요. 그러면 진료 대기에 있어서는 시간을 보내기는 굉장히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음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으로 TV를 틀어놨을 경우에는 의학 지식이라든가 뭐 병원의 홍보성을 위해서 틀어놓는 경우들이 좀 다반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병원을 들어가면 소독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니면 뭔가 자꾸 이렇게 쾌쾌해요. 되게 오래된 건물 같아요.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조명이 너무 밝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변 요인에 해당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는 직원이나 고객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공간적 요인은 주차장, 얼마나 어떤 접근성이 있느냐, 그리고 편리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편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병원의 체크리스트가 적정선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검사항을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대중교통의 어떤 승강장의 청결 상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것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병원이나 치과의 어떤 내부적인 환경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불편하게 이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다른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던가 청결 상태, 뭐 노면 상태, 막 바닥이 굉장히 뭐 미끄럽다던가 아니면 소리가 너무 난다던가 아니면 뭐 깨져 있다던가 어떤 위험성을 자극을 했을 때 고객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막 배수관 어떤 환경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막 물이 막 흥건해 있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화감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고객이 그럼 접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화장실의 청경 상태라던가 조명물이라던가 책자의 홍보물 비치가 어떠한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기 공간에서 고객들이 우리가 그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보시고 제자리에 놓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이게 이런 어떤 홍보물 책자라든가 이런 비치되어 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사실 대기 공간에서 다른 고객이 이용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기도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빨리 정리 정돈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에 주요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병원의 이제 외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외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진 환자라던가 초진 환자분들이 주로 대기하시는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하스피털이라고 해서 어떤 기반 서비스, 뭐 네트워크라던가 서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병원의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무인화되어 있는 이 발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고객만족센터가 있는가, 이런 어떤 콜센터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기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서 계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편리한 교통이나 어떤 지역 연계 시스템이 있느냐, 주차 공간의 확보, 뭐 어떤 내외 고객을 위해서 좀 간단한 어떤 식사라든가 뭐 매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뭐 카페테리아, 간단한 뭐 카페, 요즘 조금 큰 시설을 좀 가지고 있는, 뭐 층수가 좀 되거나 아니면 공동 개원을 한 조금 큰 규모의 이런 어떤 치과나 치과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뭐 아래 카페를 좀 함께 두는 경우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래 진료부를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진과 상담실은 접수실을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실은 대기 공간과 진찬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대기 공간은 환자가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배치하죠. 그래서 요즘은 또 공기청정기라던가 뭐 에어컨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내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풍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장애인에 필요한 어떤 설치나 이런 어떤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예진실은 환자의 어떤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하도록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떤 너무 좁거나, 그래서 요즘은 또 미닫이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고 닫고 하는 어떤 푸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옆으로 여는 그런 여닫이 문 같은 경우들이 요즘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것들은 뭐냐? 바로 이제 고객의 편리성, 그리고 고객의 편의 시설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래 편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사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그 외에 외래 편의시설 이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어떤 곳은 뭐 정말 소아 놀이공간을 같이 구비한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책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뭐 도서관처럼 아주 미니 도서관처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모두 다 외래 편의시설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식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병원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갖추고 있느냐,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있다 없다에 따라서 없는 게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편의성이 많이 다소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체크사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표에서 어떤 병동의 편의시설, 외래의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잘 갖춰져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 관리는 결국은 어떤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내부 이미지와 병원의 외부 이미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큰 틀로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는 말 그대로 내부 환경 관련된 조성 이미지죠. 그래서 이것은 곧 내부 직원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이미지는 보여지는 이미지죠. 그래서 홍보에 의한 이미지가 주고, 거의 대체적으로 어떤 구전의 효과에 의한 이미지도 외부 이미지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병원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병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는 홍보나 인적 서비스, 어떤 이 사회의 평판, 이런 등과 같은 요소와 같이 환자의 기대와 그리고 이 상호작용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의 활동에 대한 어떤 환자의 인식을 여과시키는 이런 어떤 작용을 하고, 또 환자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경험의 어떤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인식이 될 경우에는 그 자체의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강화를 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관리할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사람이나 병원의 모습을 떠올리면 사실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뭐 그 직원의 얼굴이라던가 표정, 말투, 음성, 뭐 옷차림, 복장, 뭐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있었을 때의 느낌, 또 성격, 신뢰감 이런 여러 가지의 수많은 생각들이 사실 얽히면서 하나의 형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사고와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각 덩어리, 통합되고 독특한 감정, 고유의 느낌의 이 행위 이 결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 소비자가 이 환자가 병원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이런 가진 신념을 우리가 바로 병원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형성은 지각 과정, 그리고 이 사고의 과정, 그리고 감정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지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전체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때요? 주관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과정은 과거와 관련된 기억, 그리고 현재의 지각이라는 어떤 두 가지로 인해서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갖는 이미지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 혼합되기 때문에 이 사고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사고 이전의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반응은 확장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은 좋은 이미지 또 나쁜 이미지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고하는 과정들, 즉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물인 이미지로 형성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이미지를 관리할 때 굉장히 전문성이 느껴질 수 있는 때에 따른 복장을 우리가 갖추어 입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원의 안내라던가 리셉션이라던가 상담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담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복장,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복장, 그리고 의료의 진료를 서포트하는 어떤 의료 진료인의 복장을 서로가 전문성을 갖춰서 보여줬을 때 고객이 느끼는 이미지가 훨씬 다를 것이다. 상담하시는 분이 그냥 일반적인 자기의 그냥 일반적인 사생활 복장을 입고 있을 때에 과연 그 병원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처럼 각자의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복장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 시설은 직원들이나 환자들의 어떤 활동에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진료의 질을 가늠하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만족도에 대한 척도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 전체가 진료실이다 이런 생각으로 입구에서부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볼거리를 주고, 그리고 읽을거리, 그리고 소일거리를 많이 주어서 고객이 대기 공간에서의 어떤 그 시간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다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다양성을 좀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 관리에 있어서도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도 누구의 목적으로 누구의 니즈로 파악할 것이냐, 결국은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많다 적다, 이게 지저분하다 지저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 어떠한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환자용 화장실에 갔을 때 그냥 휴지가 떨어졌는데 휴지를 줍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화장실에 갔을 때 고객이 느낄 때 여기가 지저분하게 느끼겠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갔을 때, 우리 병원을 올라올 때 계단 사이가 굉장히 높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계단을 다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계단을 어떻게 보다 좋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이 환자 입장에서 체험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관리에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측면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병원의 치과 안전관리, 치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